제 네, 말씀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까? 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팽혜숙 회장님하고 양준석 선생님, 그리고 연대의 가톨릭 연대의 대표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유 문서 보이세요? 네, 예, 예. 아, 잠깐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람직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가톨릭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동문영대나 혹은 뭐 특정 학교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왜 사실 평생 공무원 했습니다. 34년 동안 입법기관에서 재정이나 재정 심사하는 쪽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젊어서부터 꿈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무원 투자마자 꿈 공부하려고 사실은 가톨릭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들어갔는데, 꿈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안 알려주고 주로 상담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저는 제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하고 저녁 때 이 글을 써가지고 2019년에 꿈 심리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고요. 요즘은 태몽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겸직 교수로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연역 제도화를 위한 논의 과정은 우리 이상명 교수님께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계획,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하고 바람직한 제도화 방향, 그리고 제 결론은 아까 우리 이상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함께 가야 법제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대에서 올바른 상담 심리사 법제화를 위한 동문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5월 1일 날 심리서비스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6월 12일 날은 심리상담수법안 어디까지 왔나,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용역발주와 결과보고서 접수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수계약으로 한국심리학회에다가 용역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4,980만 원인데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지만 5천만 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수계약 그 경우에는 특정 학회나 기관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제 추정컨대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에 심리 서비스 입법 연구 초안을 보고받았을 텐데, 최종안은 4월 28일 날 받았고, 그 전에 이제 이 입법 연구 결과 보고서가 우리 한상심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돌면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관여를 했던 한국 상담 및 심리사 연대, 거기에서 518명, 거기 소속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정부에다가 정보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 서비스 입법 연구, 이것도 정부가 용역 보고서를 넣으면은 국가 비밀이 아닌 한 프리즘이라는 그 포털 창에다가 용역 보고서는 다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심리 서비스 입법 연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정책 연구, 입법 연구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일종의 이제 5년이니까 중기계획이라고 이제 재정 전문가들은 보통 얘기하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1월에 발표를 했어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정책 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런 방침으로 이걸 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국무회의에 거쳐서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내용이니까 이거 이제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책 변경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한테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민간 심리 상담 분야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리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심리 상담이라고 아까 우리 이상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서비스 활성화 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정책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쓴 거예요. 이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특정 한 부처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복수의 부처가 연결이 됐을 때 이용을 써요. 맨 밑에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말을.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아까 우리 이상민 교수님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자격기준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국방부는 군인 장성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도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몇백 명 이상, 700~800명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수부처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정부가. 범정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저희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한상심에서 심리서비스법안 1에 대해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이게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교수단체 등 관련학회 돼서 이른바 법안 1, 심리서비스법률 법안 1, 이거 이제 심리학회에서 회원들한테 공개한 내용이죠. 이 법안 1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했어요. 저한테 우리 이상민 교수님께서 상세히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저한테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중 어디를 더 선호하십니까? 솔직히 해서 몰라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평가보고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른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내용은 그냥 건너뛸게요. 우리 이상민 교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고요. 관계부처 합동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닙니다. 단일 사업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70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민간 심리상담 분야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하겠다. 심리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심리상담이라고 뭐 박았어요. 그런데 특정 학회에서 한쪽만 끌고 가겠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좀 다르려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상담 분야의 자격관리도 하겠다. 아까 이상민 교수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정부는 법제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법제화 의지는 심리 상담 분야예요. 상담 분야도 아니고 심리 분야도 아니고, 여기에 정부의 의지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 보고서 69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 아직 심리상담소는 비정신건강전문요원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분들은 간호사라든가 그 임상심리 해가지고 국가자격증 딴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제도화가 되면은 뭡니까?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심리상담사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에 있어서 뭐가 이게 자꾸 뜨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눈에 거슬리지 않으세요? 노란 뭐가 박스가 뜨는데 괜찮아요? 아, 없어졌네요. 정신건강 정책 추진에 있어서 범정부 거버넌스를 형성하겠다. 범정부예요.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한 얘기가 지자체의 적극적 관여가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 기본계획에 적시된 부처가 보건복지 외에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국방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우리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윤혜경 선생님 좀 읽고 답 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시대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1.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 뉴딜 사업에 58.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아직은 TV 시청률이 유튜브 시청률보다 높다. 3. FANG 플랫폼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4. 한국은 5G를 세계 최초로 뭘까요? 상용화하고 하였단가요? 맞습니다. 아이고, 상용화하였다. 아이고. 네. 예, 예. 그다음에 5. 디지털 심리 상담과 같은 비대면 사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예, 예. 다음 디지털 시대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몇 번인가요? 관련이 없는 항목은 2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네요. 현명하십니다. 제가 선물은 못 드리고 박수는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5번입니다. 디지털 심리 상담과 같은 비대면 사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셔야 돼요. 양 학회가 다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정부가 방침으로 얘기한 거예요. 보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의 투자 잠재력이 유망하다. 그 다음에 상담과 심리 지원에 특화된 정신건강 관리에 딱 맞는다. 왜냐하면은 뭡니까? 이 상담소나 이런데 병원에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인 효과 때문에. 디지털로 하면 이쪽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한국심리학회에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라는 영역보고서를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정책연구 평가 결과, 이 입법연구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공개된 자료입니다. 정책연구의 목적과의 부합성, 연구에서 가장 모호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심리서비스 입법에 대한 연구인지 심리사에 대한 입법에 대한 연구인지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정부는 어쩌게 방점을 찍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심리학회는 어느 쪽에다 방점을 찍고 있을까요? 목적이 자기네는 심리 서비스에 대해서 입법 연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심리사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평가입니다. 추진 방법이 적절한가? 근거들이 미비한 채 주장만으로 제기되는 서술들이 상당히 수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해외의 심리 서비스 인력 규모를 한국과 비교하는 걸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평가 보고서는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잘 안 써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잠시 몸담았던 그 연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맨 나중에 그러면 이른바 법안 1, 그걸 보건복지부가 공식 안으로 채택해서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정부안이나 입법안을 추진할 건가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입법 추진 계획이 없다. 접수번호. 이게 보건복지의 정식 의견이에요. 그래서 추정컨대 심리학회에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부 방침이 조금 이제 다가오세요? 아까 그 서면으로 질문한 것 중에 보건복지부는 지금 한상과 한상심 중 어디를 더 선호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을 맨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른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현황 및 문제점이에요. 한국은 국내 정신질환자 수가 최근 5년간 약 22%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OECD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다. 양적으로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의 뭡니까? 17% 수준이에요.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간에서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다. 약 2,800여 개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상담소 개설은 자격 규제가 없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화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정부의 기본 계획하고 보건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법률 안에 이런 내용, 이런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입니다. 이 이후에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을 보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의 명칭, 목적과 방향이 국민들에게 정부는 시선이 가져 있어요. 특정 학회에다가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심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줘서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정부가 시선이 가 있어요. 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부는 손가락으로 보름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격 있는 심리 상담사 양성하고 교육 훈련 시키겠다. 그러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정부의 책무 규정을 넣고 심리 상담사의 국가 자격증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격증에 대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격 없는 심리 상담사라든가 자격이 있더라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정부가 신뢰할 거 아닙니까? 비윤리적인 심리 상담사들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죠. 누가 됐든 간에 저를 포함해서요. 법률의 제명입니다. 법률은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심리상담 서비스법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심리상담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심리상담 문화 정착 유도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서비스법안 상담이란 말 빼고요. 최근에는 또 법명을 바꾼다고 그래요. 한국상담학회는 심리상담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부 방침하고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부는요,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하고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증진시켜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이들 학교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가 이렇다면, 왜냐하면 양 학교가 지금 저 법안 제출을 안 했어요. 의원 입법으로든지. 앞으로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변경해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야지. 왜 자신들의 자격 기준에다가 눈높이를 맞춥니까? 이들 범죄란의 명칭은 아직은 학교 하나로 공식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유보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의 목적 조항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법은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음건강과 행복의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격 있는 심리상담사를 국가자격증화해서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관리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소위 말해서 품질이 높은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국가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국가의 책무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상담사의 책무조항도 들어가야 돼요.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건강과 내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상담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심리상담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무르가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리적 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안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 시험을 국가가 자격관리를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의 응시 자격은 제가 임시로 쓴 겁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혹은 졸업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5년의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정도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걸러내요. 부족하면은 정부가 교육시키면 돼요. 아까 저 표준교육과정 개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겠다고. 보수 및 윤리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 돈 주는 보수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심리 상담사들의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그 보수교육하고 윤리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걸 다 못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국가자격증, 지난번에도 어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국가자격증하고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타법률과의 관계, 이거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타법률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미 국가자격증 여러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아까 우리 이상민 교수님 얘기한 교사 자격증 중에서 있잖아요. 그죠?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존중을 해줘야죠. 이미 다른 국가기관에서 발급을 한 건데, 따라서 심리 혹은 상담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가지고 다른 국가 자격증하고 충돌을 막아야 돼요. 민간 자격증의 경우에는 심리상담서비스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격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한상심이나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자격증 따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면은 충분하다고 봐요. 여하간에 하여튼 심리상담 서비스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전달을 하고 복지부 장관은 전달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하고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다수부처 사업 통합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을 쭉 보면은. 다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는 분절적으로 대응해서 통합적인 지원과 전달 체계가 부족하다. 이거는 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와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네, 이거요. 이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위원회가 대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법이든지 주무부처가 있어요. 미국은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 거예요. 법률이. 공공재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부처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은 따라서 반드시 그 법률 내에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무부처 장관이나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장관보다 격이 나은 차관들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 땡땡주에서는 심리상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하고 여기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책조정, 그 다음 평가, 보수 및 윤리교육, 자격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고 민간 자격증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도 이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심리상담서비스위원회는 저는 이제 총리로 하는 다수부처 경우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리께서 너무 바쁘시고 여러 위원회를 관할하고 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해서 하되 제1회 위원회는 공익대표로 교육부 차관, 관련 부처 차관들이에요. 다. 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1호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면은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교육심리 전문원 교수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부 차관 하면은 누가 추천하겠어요? 청소년하고 뭡니까? 가족, 그 다음에 노인 이런 쪽에 전문가를 초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특정 학회나 이런 데서 정권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원회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간사 한 명은 두는데 간사는 차관들이 들어가니까 보건복지부 1급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을 간사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위원회를 밑에 둬가지고 뭐 이 사람이 위원장을 해도 되고 국장이 위원장을 하면은 타부처 위원들은 저 과장급들이 들어오겠죠. 학제 간 융합과 협력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가 어디서 따온 건데요. 전국에 1573개 대학 중에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체 2%인 33개 뿐이고 상담학과가 포함된 상담대학은 전체 10%인 157개에 불과합니다. 대국민 심리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보장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심리학과만 자격 기준으로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돼요? 인력의 과부족 현상하고 상담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초래됩니다. 이게 정부나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는 각 분야, 심리학과, 상담심리, 교육상담 등등 대표성 있는 분야 전문가 혹은 교수들이 심리상담서비스위원회 위원과 심리상담협회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특정 학교나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서로 학제 간 융합과 협력을 통한 심리상담서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협회를 만드는데 이 협회도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협회도 공익대표로 뭡니까? 교육부 장관 등 추천하는 심리 혹은 상담 분야 학식과 경험 있는 자로서 1명씩 추천하는 6인, 그 다음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심리 혹은 상담 관련 학교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씩 추천하도록 해서 특정 학교가 다 이걸 오롯이 못하도록 그렇게 균형 있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요, 4차 산업혁명에 물결이 들어오니까 비대면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정신건강 분야를 이 분야를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 상담사들한테도 사실은 이게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10년, 20년 후에는요, AI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리상담 서비스도 대형화, 전문화, 디지털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명문화해야 돼요. 이게 국민의 시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상담 서비스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합동사무소도 만들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은 조합 형태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인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부예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 분 손가락 보십시오. 이분 달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손가락 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쳐다보느라고 달 쳐다보는 것을 잊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견지망월 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들 쳐다봅시다. 이게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심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이게 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견지망월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악수해야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통합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싸우다가 법제화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기관들 많이 비난받을 거예요. 우리가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제도화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품질 높은 그리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전문 자격인으로서 떳떳하게 사회에 인정받고 또 공헌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지망을 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